가나다라 마바사. 소중한 단어 하나 속 고운 뜻 하나. 평소 아무렇지 않게 쓰던 우리말, 우리 단어들. 익숙함과 편리함에 속아 그 소중함과 고움을 잊진 않았나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되짚어봐요. 국민을 위한 우리말 사전, 국민정. 라온 아침입니다, 여러분. 겨울방학 푹 쉬고 돌아온 BBS 아침 방송 국민정음입니다. 새 학년 새 학기, 그리고 어쩌면 새 학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이번 학기 열심히 달려보기 위한 새 마음가짐? 아니면 열공을 위한 새 필기도구와 새 교재? 아, 그것도 아니면 강의실을 패션소장으로 만들어줄 새 옷? 아니죠. 정답은 바로 여러분의 무겁지만 산뜻한 아침 등굣길을 깨워줄 새 아침 방송 아니겠어요? 아, 너무 억지였나요? 좀 민망하네요. 그럼 얼른 방송 소개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국민정음에서는 마치 사전처럼 매주 가나다 순으로 고운 우리말 단어들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더불어 맨 마지막엔 아름다운 순우리말을 소개하는 코너가 기다리고 있으니 마지막까지 꼭 들어주시기예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박재범의 가나다라. 그럼 기억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우리말을 만나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저는 기억이랑 발음이 같아서 그런가? 기억이 가장 먼저 생각나요. 사실 따지고 보면 기억은 정말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힘은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기억은 한 사람이 평생을 살게 하고 어떤 기억은 평생을 버겁게 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품고 살아가나요? 어릴 적 기억? 아니면 새로운 기억? 솔직히 저는 모든 기억이 다 너무 소중해서 가끔은 놓아주고 싶지 않은 욕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영화 인사이드 아웃처럼 기억 구슬들을 실제로 수집하고 싶을 정도랄까? 아, 좀 사차원 같았나요? 근데 가끔은 나쁜 기억조차도 쉽게 놓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억을 붙잡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억이 나를 붙잡는지. 머릿속에서 계속 빙빙 반복되며 절 괴롭힌달까요? 근데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Let it be, 내버려 두자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간 묻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좋은 기억, 나쁜 기억, 선명한 기억, 희미한 기억 등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기보단 앞으로 다가올 더 찬란한 기억의 순간들을 맞이하시길 제가 이렇게 응원할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요. 여운의 이젠 잊기로 해요. 두 번째로 만나볼 단어는요. 기분입니다. 저 솔직히 고백하자면 좀 기분파예요. 역시 전 어쩔 수 없는 MBTI F인가 봐요. 너무 뜬금없었나요? 아무튼요. 오늘은 많고 많은 기분 중 질투심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가장 멋있다 생각하세요? 저는 자기 기분에 솔직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누군가를 질투하고 얼굴이 막 화끈거릴 때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구나.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솔직히 인정한다는 건 인격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또 이 질투심. 부끄러운 감정으로 여기기보다는 원동력으로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실 질투라는 건 상대가 나에겐 없는 좋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 생기는 감정이잖아요. 그러니 질투심은 사실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일종의 이정표라는 거죠. 제가 방학 동안 입이 좀 근질근질했는지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학우 여러분 모두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저희는 아이유의 비밀의 화원 듣고 우리말 다들이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른 아침 산책하며 새소리에 귀 기울이듯 도란도란 순우리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봐요. 우리말 나들이. 우리말 나들이. 처음으로 만나볼 기역으로 시작하는 순우리말은 바로 기쁨해입니다. 기쁨? 해? 솔직히 방금 대체 이게 무슨 단어 조합이야 생각하셨죠?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쁨해의 뜻은 바로 남에게 기쁨을 주는 해처럼 살라는 뜻이거든요. 따스한 기운을 온몸으로 뿜뿜하며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온기를 전해주는 기쁨해. 비록 아직 날은 쌀쌀하지만 여러분의 개강 첫 주도 따뜻한 기쁨의 온기가 추위를 녹여주길 바랄게요. 그럼 마지막 곡으로 휴그랜트의 Way Back Into Love 듣고 올게요. 함께 되짚어보는 우리말의 아름다움, 국민정음, 기역, 기분, 그리고 기쁨해로 국민정음, 기역의 찻장을 채워봤습니다. 우리말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잘 스며들었을까요? 다음 방송에서는 니은의 이야기로 두 번째 장을 채워봐요. 그럼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요. 라운 아침! 가나다라 마바사. 소중한 단어 하나 속 고운 뜻 하나. 평소 아무렇지 않게 쓰던 우리말, 우리 단어들. 익숙함과 편리함에 속아 그 소중함과 고움을 잊지는 않았나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되짚어보아요. 국민인을 위한 우리말 사전. 국민정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온 아침입니다. 라온이란 즐거운이란 뜻이에요. 저는 3월이야말로 라온을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라 생각해요. 모든 게 설렘과 풋풋함으로 물들 때니까요. 특히 23학번 새내기 분들을 볼 때가 더 두근두근해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싶고 그러고 보니 분명 힘들었던 순간이 많았을 텐데 새내기 시절을 떠올리면 그 두근거렸던 감정만 생각나요. 과거가 미화된 걸까요? 아무튼 오늘같이 봄 향기 가득한 날에는 라온 기분이 들어요. 이 텐션 그대로 오늘 방송 끝까지 이어가 볼게요. 국민정음은 사전처럼 가나다 순으로 우리말 단어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에는 순우리말을 소개하는 코너까지 있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시작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옵시다. 르세라핌의 구파츠. 오늘은 니은과 함께 해봅시다. 저는 니은 하면 나비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애벌레 시절을 거쳐야 비로소 나비가 된다는 게 좀 울컥하지 않나요? 나비의 작은 날개짓처럼 작은 것이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는 현상인 나비 효과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종종 나비를 떠올리게 돼요. 나도 언젠간 나비처럼 나풀나풀 날아다니지 않을까. 이런 진지한 타이밍에 생각난 일화가 있어요. 제가 새내기 때 학교 고양이를 보자마자 나비야 라고 불렀던 거 있죠. 알고 보니까 고양이마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다른 학우분께서 이 친구 이름은 살구라며 소개해 주셨던 게 생각나네요. 모르는 고양이가 지나갈 때 자연스럽게 나비야 하고 외치는 거. 저만 그러는 거 아니죠? 사실 저는 고양이가 귀여운지 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애교가 많은 길고양이가
제 다리에 와서 얼굴을 비비더라고요. 귀엽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들면서 이래서 고양이를 좋아하는구나 생각했답니다. 마냥 까칠한 동물인 줄 알았는데 반전 매력 대박이죠. 우리 학교에서도 고양이, 아니 궁냥이들이 인기 진짜 많잖아요. 저도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볼까 싶어요. 이렇게 고며드는 걸까요? 니은의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노래 한 곡 듣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나비와 고양이. 바로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날씨인데요. 외출 전 오늘 추운지 비가 오는지 확인 필수죠. 저는 특히 매일 뉴스를 진행하다 보니 눈 뜨자마자 날씨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나저나 요즘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지 않았나요? 패딩 입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래도 일교차가 심하니 외투는 꼭 챙겨 다니시길 바랍니다. 너무 아나운서 톤이었나요? 날씨 풀렸으니까 저 이제 엄청 놀러 다닐 거예요. 특히 한강, 진짜 무조건 갈 겁니다. 벚꽃 피면 동기들과 과잠 맞춰 입고 가려고요. 돗자리 펴고 누워서 흩날리는 벚꽃 만끽하고 싶습니다. 치킨과 라면 먹으면서 진솔한 얘기도 하고요. 상상만으로도 완전 청춘 드라마 한 편이네요. 혹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강 데이트가 완벽한 기회일 수 있어요. 특히 저녁 6시쯤 가서 노을 보시는 걸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감성 노래 플레이리스트도 미리 만들어 가세요. 좋은 날씨와 한강, 그리고 감성 충만한 노래는 완전 필살기 그 자체거든요. 그냥 핸드폰 스피커로 들어도 좋지만 줄 이어폰을 나눠 껴서 듣거나 블루투스 스피커로 들으면 더 좋답니다. 저 지금 입꼬리가 귀에 걸려서 광대가 좀 아픈데 왜 제가 더 설레는 거죠? 이참에 한강에서 듣기 좋은 노래 추천해드릴게요. 몽글몽글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노래, 정바스의 Something. 이른 아침 산책하며 새 소리에 귀 기울이듯 도란도란 스누리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봐요. 우리말 나들이. 니은의 우리말 나들이는 두구두구 바로 난길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밝고 환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랍니다. 우리는 현재 출발선에 서 있는 상황인데 시작이라는 게 익숙함에서 벗어나 새로움을 맞이한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한 발 내딛기 전에 두려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출발선을 넘으면 하얀 종이로 시작한 곳에는 예쁜 그림이 그려질 수도. 울퉁불퉁해 보였던 길 너머에는 멋진 바다가 펼쳐질 수도 있다는 사실. 처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작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기회랍니다. 꽃길만 걷는다라는 말처럼 여러분의 앞날이 밝고 환한 난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Your Light. 함께 되짚어보는 우리말의 아름다움. 국민정음. 나비, 날씨, 난길로 국민정음 니은의 한 페이지를 채워보았는데 우리말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잘 스며들었을까요? 다음 방송에서는 디귿의 이야기로 세 번째 장을 채워봐요. 그럼 다음 주에 또 가득 이야기를 가져올게요.
나온 하루 되세요. 가나다라 마바사. 소중한 단어 하나 속 고운 뜻 하나. 평소 아무렇지 않게 쓰던 우리말, 우리 단어들. 익숙함과 편리함에 속아 그 소중함과 고움을 잊지는 않았나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되짚어 보아요. 국민인을 위한 우리말 사전, 국민정음. 나온 아침, BBS 아침 방송 국민정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양력 3월 21일, 바로 춘분입니다. 춘분은 24절기의 네 번째 절기를 이야기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봄의 시작. 춘분이 봄의 시작을 뜻하는 만큼 새로운 출발과 한 해의 결실을 준비하는 절기라고 하죠. 여러분은 새로운 출발을 할 준비가 되셨나요? 사실 전 아니요. 봄의 시작 개강 시즌인 거 다 알겠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내가 출발할 준비가 안 됐는데? 저는 오히려 앞이 아닌 뒤로 도망가고 싶답니다. 사람이 항상 앞을 향해 달려갈 수만은 없잖아요. 직진이 아닌 후진이 필요한 시기도 있는 법이니까. 그래서 저처럼 후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디귿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 도피를 만나볼까 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단어 도피를 만나러 가볼까요?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오늘 이야기할 도피와 잘 맞는 가사 같죠? 앞만 보고 달려라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뒤를 돌아보기보다는 앞만 보고 하루하루를 보내죠.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지나쳤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도 하거든요. 도피라는 단어가 비겁하고 책임감 없는 느낌으로 쓰이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도피가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든 시기가 찾아오면 어느 정도의 도피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앞만 보다가 나중에 더 큰 벽을 마주하면 쉽게 포기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도피를 해보셨나요? 사실 전 잠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생각의 늪에 빠진달까요? 그래서 잠으로 확 도피를 해버려요. 그때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있으니까요. 진짜 신기한 게 자고 나면 다는 아니더라도 생각이 비워진달까요? 여러분도 생각이 많아질 때면 잠으로 도피해보세요. 자기 전까지 심각했던 문제가 생각보다 가벼워진답니다. 근데 요즘은 잠보다 여행으로 도피하고 싶어져요. 그 푸릇푸릇한 느낌이 가득한 곳에서 아무 걱정 없이 자연을 즐기는 거죠. 우리 너무 힘들면 잠깐의 도피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다시 씩씩하게 돌아와요. 그게 진정한 시작이자 출발 아닐까요? 여러분의 도피를 응원하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백예린의 한계. 두 번째로 만나볼 단어는 도전입니다. 앞에서 말한 도피와는 조금 다른 성격인 것 같지만 도피도 하나의 도전이라 할 수 있죠. 저는 도전이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해요.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요? 두려웠던 존재가 도전으로 좋아지기도 하잖아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걱정이 진짜 많았어요. 뭘 하기도 전에 두려움부터 생겨서 피하기 일쑤였는데 막상 도전해보면 뭐야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가 지금은 두려움보다는 괜찮겠지 라면서 먼저 도전해버려요.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라 라는 말이 저는 정말 맞는 말 같거든요. 사실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게 바로 도전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뭐든 한번 도전해보세요. 혹시 모르죠? 도전이 새로운 기회가 되고 출발을 만들어줄지. 만약 그 도전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뭐 어때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성장하는 발판이 될 거라 확신해요. 저도 한번 되어보고 배운 게 진짜 많거든요. 새로운 출발을 할 준비가 됐다면 한번 달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우리말 나들이 코너로 만나요. 옥상 달빛의 달리기. 이른 아침 산책하며 새 소리에 귀 기울이듯 도란도란 스노리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봐요. 우리말 나들이. 우리말 나들이. 디귿으로 시작하는 스누리말은 다온입니다. 다온은 좋은 모든 일이 다 오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솔직히 어떻게 좋은 일만 오겠어요? 화나는 일도 오고 슬픈 일도 오죠. 그래도 여러분 곁에는 항상 좋은 일만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히 봄의 시작인 오늘. 시작부터 다운하길 바랄게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 듣고 와요.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 함께 되짚어보는 우리말의 아름다움, 국민정음, 도피, 도전, 그리고 다운으로 국민정음, 디귿의 세 번째 장을 채워봤습니다. 우리말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잘 스며들었을까요? 다음 방송에서는 리을의 이야기로 네 번째 장을 채워봐요. 그럼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요. 라운 아침! 가나다라 마바사. 소중한 단어 하나 속 고운 뜻 하나. 평소 아무렇지 않게 쓰던 우리말, 우리 단어들. 익숙함과 편리함에 속아 그 소중함과 고움을 잊지는 않았나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되짚어 보아요. 국민인을 위한 우리말 사전, 국민정음. 라온 아침! 한 주 만에 다시 돌아온 국민정음입니다. 저번 주 이맘때쯤 방송을 시작하며 춘분을 이야기했었죠. 한 주가 지난 지금 확실히 봄 내음이 코끝에서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날도 따뜻하고 꽃봉오리도 올라오고 이러다가 정말 조만간 벚꽃 피는 거 아니냐고요. 네?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이니 그런 말은 넣어두라고요? 뭘 또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중간고사 따위 콧노래 랄랄라 부르며 훌훌 털어버리고 우린 지금 이 순간을, 이 계절을 만끽해보자고요. 봄 내음이 한껏 담긴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 아이유의 비밀의 화원. 오늘은 리을과 함께 해볼게요. 가장 먼저 만나볼 단어는 뽀글뽀글 맛 좋은 라면. 바로 한국인의 소울푸드, 라면인데요. 네? 뭐라고요? 라면은 우리말이 아니지 않냐고요? 여러분, 역시 집중해서 듣고 계셨군요. 정말 못 속인다니까요. 예리하네요. 맞아요. 라면은 순우리말이 아닌데요. 사실 우리나라 말들은 두음 법칙으로 인해
리을로 시작하는 단어가 외래어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답니다. 요리에서 리을이 탈락해 요리가 된 것처럼요. 그러니 여러분의 넓은 마음씨로 오늘 하루만 살짝 눈 감아주세요. 오늘은 요리, 그러니까 요리 중에서도 라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라면은 사실 정말 간단한 요리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취향이 정말 갈리는 것 같아요. 계란을 넣는지 안 넣는지부터 계란을 넣는다면 푸는지 안 푸는지, 파와 양파 김치는 넣는지 안 넣는지, 그리고 꼬들면 파인지 펴진 면파인지, 마지막에 찬밥 많은지 안 많은지까지. 아휴, 이렇게 얘기만 해도 벌써 이렇게 숨이 차네요. 참고로 저는 계란 안 넣고 안 풀고 파 넣고 꼬들면 파입니다. 아, 이렇게 라면 취향을 MBTI처럼 써도 재밌겠네요. 라면은 라면만 먹어도 맛있지만 다른 음식과 같이 먹으면 맛이 배가 되잖아요. 여러분의 최애 라면 조합이 있으신가요? 제 라면 최애 조합은 바로 불닭후야끼인데요. 단짠 타코야끼에 매콤한 불닭볶음면을 같이 먹으면 여러분,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답니다. 극락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하, 안 되겠네요. 오늘 점심은 불닭후야끼로 가야겠어요. 여러분도 불닭후야끼 꼭꼭 도전해보세요.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라면, 너라면 괜찮아. 다음으로 만나볼 단어는 라디오입니다. 저는 새벽 라디오를 정말 좋아해요. 모두 잠든 늦은 밤,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고요한 내 방 가득히 온기가 차는 느낌이랄까요? 에이, 그럼 그냥 노래 틀면 되지. 왜 굳이 라디오를 틀어 하실 수 있는데요? 달라요, 달라. 일단 라디오는 DJ와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느낌도 나고요. 같은 노래더라도 라디오로 들으면 이런 새벽에도 나처럼 잠 못 들고 있는 누군가는 지금 나와 같은 노래를 듣고 있겠구나 하면서 위안 삼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귀찮게 직접 선곡할 필요도 없어요. 게다가 직접 라디오 다이얼을 돌려 주파수를 맞추면 아날로그 감성까지 아주 제대로 느낄 수 있답니다. 이 정도면 라디오 자식 꽤 매력있지 않나요? 매일매일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다 보니 이젠 그냥 저만의 나이트 힐링 루틴이 되어버렸답니다. 여러분도 매일까진 아니더라도 가끔 잠 못 드는 밤이면 묵혀두었던 라디오를 꺼내보세요.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살포시 두 눈 감으면 순간이 포근해지는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더 발룬티어스의 라디오 듣고 우리말 나들이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른 아침 산책하며 새 소리에 귀 기울이듯 도란도란 스누리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봐요. 우리말 나들이. 우리말 나들이. 오늘 만나볼 리을로 시작하는 스누리말은 라운제나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라운이 기쁘다는 뜻인 건 아시죠? 맞습니다. 라운제나는 기쁜 우리라는 뜻인데요. 라운제나를 선정한 이유는 사실 그냥 별거 있나요? 전 진심으로 여러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얼마 전에 우연히 이런 글귀를 봤어요. 행복은 강도가 아닌 빈도의 문제다. 여러분, 우리 자주 행복합시다. 노래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해볼게요. 잔나비의 슬픔이여 안녕.
함께 되짚어보는 우리말의 아름다움, 국민정음. 라면, 라디오, 그리고 라운제나로 국민정음, 리을의 4번째 장을 채워봤습니다. 우리말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잘 스며들었을까요? 다음 방송에서는 미음의 이야기로 5번째 장을 채워봐요. 그럼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요. 라운 아침!